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두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6.25 전쟁 때요, 피해 능선 전투하고 단장의 능선 전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일단 지리를 파악을 해두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MZ 향토학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보 강원도 양구군 수입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 서가에는 그 DMZ에 관한 책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들이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제 눈에 띄는 그 민통선이라든가 비무장지대, DMZ에 관한 책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많이 그 발품을 스스로 파셔가지고 그 DMZ에 관한 이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DMZ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책들을 좀 내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 DMZ 이쪽에서 그 실향민 2세로서 여기에 있던 모습을 그 해방 당시 또 분단이 되기 전인 모습을 그대로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나온 책들은 그 DMZ를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그런 향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어떤 녹색 환경 운동이라든가 또 평화 사상, 이런 것을 피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DMZ를 내세우거나, 또는 어떤 뭐 선교 활동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 또는 그 DMZ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 DMZ를 활용해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또 역사나 문화를 내세우고 있지, 정작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누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북한 지역의 이제 향토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 지금 그 향토학이라고 하면 그때 살았던 그때 지리, 그것이 일단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서가에 그 웬만한 이제 북한 지역의 이북 지역의 그 향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해방 당시에 한 시군이 이북 지역이 한 100군데였다면 제가 한 70% 정도는 지금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건 아직 있지만은, 개인으로서는 아마 가장 많이 소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또 DMZ에 관련된 뭐 속초, 포천, 인제, 양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제 파주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연천 이런 것도 이제 다 확보해 두고 있는데요. 이런 체육 쪽에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아까 그 DMZ를 기술한 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휴전선 접경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 당시에 그 어떤 미수복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빠뜨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향토지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떤 그 지방행정단체의 어떤 치적사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글줄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은 다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누다 보니까 통일된 시각이 결여된 거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일보사에서 이렇게
강원 문화청소라고 해서 20여 건 이렇게 발행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미수복 지구가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요즘 같은데 시각자료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글로 다 풀어낸 거고, 그 전거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이걸 썼는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래서 지금 그 DMZ 때의 향토학이 많이 그 낙후되어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북 지역의 그 향토학도 또한 지금 현재 옛날에 향토지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후로는 뭐 중판 이런 것들이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됐냐면, 이제 우리 선친회께서 이제 이북도민 활동을 그 면민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활동을 했는데, 실향민 2세로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향후회 같은데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보겠지만은, 실향민 2세대로 접근을 왔을 때 제가 정작 그 고향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재 그 북한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향토학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브로그에 그 나름대로 이 지금 카테고리 하나를 해서 이 북한학과 북한학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화여대 하나의 커리큘럼을 하나 나무위키에서 이제 옮겨놨는데요. 대개 보면 그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이 나가지 어떤 향토학의 관점은 많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지금 그 북한학 대학 그 북촌에 있죠. 북한학 대학교의 커리큘럼도 제가 옮겨 나왔는데, 여기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어떠냐면 정치 통일, 법 행정, 군사 안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경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 문화에 해당되는 것도 이 향토학의 관점은 누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북도민에서 제일 궁금한 게 내 고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저술 활동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게 다른 제3자한테 관심을 끌 요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북한의 향토학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DMZ 향토학 현황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기도 장당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당군 같은 경우에는 그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 수복된 게 이제 파주시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는데, 파주시에서 그 향토지로 이제 두툼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런 쪽이 다 이제 누락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지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지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책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중요성이 이제 덜해졌는데, 여기 이제 북한 지역 같은 데는 뭐 이런 게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일일이 이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여기가 이제 왕직면하고 또 중면, 신서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휴전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정확치가 않아요. 민족문화 대백과 사진 내용이고, 연천 군지에서도 이렇게 잘 안 나와 있고요. 그 연천 군지에 보게 되면요, 뭐 왕직면, 중면, 신서면 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위에 서남면하고 또 상녕면이 있었어요.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브로그에도 연천군은 서남면과 상녕면이 미수복되었고, 백학년, 왕직면, 중면의 상당수가 미수복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군지를 하는데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관련된 그 주변 상황을 이야기가 다시 또 처음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철원군은 뭐 마찬가지인데 철원군도 그 미수복 그 지구가 지금 군지에 안 나와 있거든.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는 물론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미수복 강원 민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수복 강원민의 뭐 신문이라고 일종의 소식지인데 여기 그 사단에 그 동화경모공원이라고 이제 원래 이게 큰 전지로 이렇게 그 저 광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묻히신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단 광고로 해서 이게 지면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면을 얻어가지고 이걸 연재를 한 지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돼가요. 그 미수복 강원도 내를 면 단위로 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명을 갖다가 이렇게 다 명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업을 이제 1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북한의 조선 향토 대학과 있는 지도를 명기를 해가면서 거기 어떻게 달라져 있냐 이런 걸 제가 기술을 하는 걸 계속 시리즈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수보 강원도 탱리지라는 그 기획 칼럼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해방 당시의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해방 이유는 그동안의 북한의 경과는 조선 향토 대백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방 당시로 해서 연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일제시대 기록을 다 이제 파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다 파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방의 기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한눈에 다 파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철원군도 그 DNZ 이쪽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군지도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 김하군이 이쪽이 뭐 수복된 데가 지금 저 철원에 포함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제가 김하 출신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게 곳곳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김하군은 어떤 상태이냐? 여기는 지금 북한의 그 미수복 상태가 됐는데요. 이쪽 일부 쪽이 지금 현재 철원에 이제 병합이 되었고, 이쪽은 다 지금 저 북한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이제 그 김하군 같은 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이 김하읍 수복된 지역은 이 남대천을 통해서 이쪽 그 한탄강 이쪽 계통이고요. 여기 이제 이쪽에 그 금성면 같은 경우는 금성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북한강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또 금강천이 있고 또 통구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금성 전투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전투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쉽지가 않아서 이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여기도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양구군에 가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수입면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 수입면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이제 이쪽에서 일어난 그 6.25 때 그 전투라든지 또 이쪽의 생활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입수했던 거는 그 1984년도에 발견된 그 양구 군지인데요. 여기 수입면에 대해서 이제 소략하게 소개가 돼 있고, 이제 그 권말 부록 같은 데에서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지형이 나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개가 인제군 면적이 1991년 발행된 거는 아마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였는데 2009년에 이제 개정된 인터넷 판본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서하면 면적이 이제 미수복 서하 면적을 갖다가 이제 배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쪽 미수복 이쪽 상당히 크거든요. 이쪽이 여기가 이제 빠져버린 거죠. 이쪽에서 소개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인제 군지도 이제 상당히 두툼하게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고성군 같은 데도 고성 군지가 있는데 이쪽 휴전선 이북은 그 잘 소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북한의 그 고성군 같은 데는 이 금강산을 이루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별도로 제가 이쪽 그 고성군을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강산하고도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 현재 그 일부 향토지 나와 있는 거는 이쪽 그 휴전선 이남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북한 향토학에 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문제 의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양구군 그 수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위성 지도를 이렇게 이제 요 화면을 보고 이게 보이는 게 이제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이는 장면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산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을지 전망대가 있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서해령이라는 데가 있고 이제 가칠봉이 있고 대우산이 있고 여기를 제가 이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보게 되면 그 매봉이라고 북한에 있는데 북한에서는 여기 이제 매봉 산줄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강줄기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수입천이 있고 여기 이제 사태전이 있는데요. 골짜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쪽 아래쪽에서 이제 비하천이 있어가지고 사태천하고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그 두타연이라는 돌 통해가지고 지나서 수입천하고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지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H자로 물줄기를 파악을 하면은 지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그 위쪽에 문둥리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전반적으로 봐서 18개의 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명기를 해놨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소양강에 여기 인북천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강줄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천 쪽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사태천에서 밀려가가지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국도를 31번 국도가 이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지해산 넘어가면 이제 속사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회양곤 그쪽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갖다가 이제 지도를 보가지고 일일이 그 명기를 했는데 5만분의 1 지도 파악을 해서 석사리, 문동리, 내리, 암리, 어은산, 수청리, 백현리, 두포리, 여기 청송리, 그 다음에 근리, 송거리, 지혜리가 있고 여기 또 이제 마폐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좀 특이한 게 여기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금강천이 있거든요. 두 줄기가 있어요. 동금강천하고 이제 금강천에 해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금강천이 있어가지고 북한강하고 합류가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분지수리, 지경리, 오천리, 전방리, 인패리, 대정리, 천리, 이쪽은 많이 수몰지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명기를 해놨는데, 이 브로그에도 이제 옮겨놨지만 화면이 작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작게 나와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요. 이쪽 그 적정지대 같은 데는 그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랑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적정지대까지는 나오거든요. 북한 전역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구군 곳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양구군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양구군은 지금 그 수입천하고 북한강이 있는데 여기 그 이제 서천이라고요. 요 서천이 이렇게 이게 팔랑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서천 줄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천 줄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서천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양구해서 이제 8호 해가지고 이렇게 합류가 되는데요. 여기 그 31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1번 국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 있는데, 이쪽 원래는 이 31번 국도가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이쪽 서천이냐면 서쪽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전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길이 나 있다가 여기 장가고개라는 데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뭐 2mm라는데 BR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책자하고 또 이제 제가 이거 5만 분의 1 지도를 갖다가 화면이 커가지고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쪽에 보게 되면 일일이 강줄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강줄기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글 위성 지도로 보게 되면요, 여기 뭐 이렇게 두타연하에서 뭐 을지 전망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강줄기라든가 산맥줄기가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지도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제 제가 그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두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6.25 전쟁 때요, 피해 능선 전투하고 단장의 능선 전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일단 지리를 파악을 해두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 피해 능선 전투이거든요. 피해 능선 전투인데, 피해 능선 전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수입천이 있고, 여기 비하천하고 이제 그 사투리에서 이렇게 내려간 천이 H자로 맞는데, 그 아래쪽이 이제 그 피해 능선 전투가 되겠고요. 단장의 능선 전투는 이제 요게 이제 H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위쪽으로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단장의 능선 전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나온 그 지도 책자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저는 봐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아, 여기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또 이 북한에서 넘어가는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그 브로그에 에세이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새벽의 지리적 법렬, 강원도 해양군 내금강면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잠이 깨 해양군 내금강면 지리를 펼쳐보다 묘한 감흥에 젖었다. 해방전 해양군이 북한에서 해양군, 창도군, 금강군으로 분리된 이치가 갑자기 환해지는 것이 아닌가. 법렬이란 에피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다. 에피파니는 서구에서 종교적 또는 예술적 법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종교적 영성이나 예술적 감수성이 희박한 사람이다. 대신에 희한하게도 지리적 법렬 같은 것을 체험할 줄 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어느 순간 지리가 훤해지면서 에피파니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자주 한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는 것보다 무작정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나만의 지리적 법렬을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쪽에서 수입면을 넘어가다 보면요, 이 수입면을 넘어가서 이쪽이 이 해양군이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을지 전망대까지는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을지 전망대에서 이제 그 관광 해설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뭐 해천이 있는데 뭐 누가 목욕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 뒤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 뒤가 뭐가 되는 거.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느껴가면서 이걸 익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뭐 책자로 뭐 스토리텔링을 뭐 자세히 써가지고 남을 감동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저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스스로 제 나름대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 이것은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축적을 해가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전모가 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향토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DMZ 향토학 현황과 또 그 다음에 양국은 수입면의 그 어떤 지형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간략하게 피력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